예. 직무방해 금지가 들어온 사건입니다. 그 사례부터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대법원 1981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그 A는 제가 이 또 여기다가 각 종교 교단 이름을 다 치니까 또 그것도 좀 또 선입견들이 있지 않으실까 싶어서 공공교 공공회로 바꿨습니다. 소속 목사님이시고요. B는 그 A 교회 B는 이제 교회고 A는 교회고 B는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 그리고 C는 그 교회 장로님입니다. 그런데 이 그 공공회의 총회에서 재판국은 이 B에 대해서 그 목사님에 대해서 A 교회의 목회직에 대한 위임 해제 및 6개월간 목사 정직 처분을 했어요. 목사직 정직 처분을 내렸고요. C 장로님, 그러니까 A 교회 장로님에 대해서는 면직 처분 및 1년간의 수찬 정지를 처하는 그런 의결을 한 거죠. 그것에 대해서 그 총회 재판국과 이제 지교회의 갈등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 A교회 신도가 약 500명쯤이 계셨나 봐요. 그런데 그 중에 150명의 신도와 B씨가,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님과 장로님이 위 재판은 뭐뭐의 총회의 헌법 규정에 위반되는 무효 재판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재판이 시정될 때까지는 우리는 그 A교회 총회나 A회의 그 총회나 그 산하에 그 있는 그 서울 노회의 모든 관계를 단절하겠다. 그리고 우리는 독립된 교회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분들이 이제 그 이후에는 어떤 교단의 간섭도 받지 않고 동교회 대표자는 B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결의를 이제 한 거죠. 그리고 나서 교회 운영위원장에 B 그 목사님을 세우고 운영위원으로는 아까 그 장로님 등 세 분을 선임해서 그 B 목사님 명의와 재직 및 신도 일동 명의로 그 공공의 총회에다가 이거를 통보를 한 겁니다. 우리는 대표자는 B를 해서 일을 하겠다,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통보를 하고 이걸 일간 신문에까지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노회에서 이제 B에 대한 징계에 관한 겁니다. B 등의 이런 결의와 공고가 있게 되니까 노회에서는 그 B의 A교회 위임 목사를 아예 해제를 해버리고, 아까 앞에서는 목사의 위임 해제 및 6개월간 목사직 정직 처분만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B의 A교회 위임 목사 해제 제명 결의를 하고 D를 아예 다른 분을 이 A교회 당회장으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B 등은 이 노회의 결의가 무효다라고 승복을 하지 않고 A교회의 종전 교회 건물에서 당회장인 목사, 장로, 집사들이 직무를 집행하게 되죠. 그러니까 500명의 교인 중에서 150명이 이제 이 아마 목사님 쪽에 서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렇게 해서 직무 집행을 하게 되니까 이 그 노회에서 파송된 D 목사님은 예배를 드릴 장소가 없으니까 당회장의 직무 집행을 방해당하게 되자 부득이 종전교회 건물, 그러니까 지금 이 B 목사님들이 예배 드리고 있는 그 교회 건물 이웃에 임대 교회당을 마련해서 B 등에 동조하지 않는 교인 350여 분과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이쪽이 오히려 더 그러니까 따라가지 않고 남아있는 교인들이 더 많았던 거죠. 이렇게 되니까 A 교회와 D 목사가 이 B를 상대로 해서 이제 소송을 하는 건데요. A 교회가 속해 있는 이 교단이 또 문제가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A 교회가 속한 이 교단이 분열이 돼서 각각 총회와, 그러니까 그 B 목사님을 따라간 그 교인들과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새로 파송된 D 목사님을 따라가는 이 교회가 각각 다른 노회에 각각 총회와 산하 노회를 구성을 했고요. 그 교단이 분열이 돼서 그렇게 되니까 이 B 등은 분열된 노회 중 종래 B등을 징계한 노회가 아닌 다른 총회와 그 산하 노회에 가입하는 성명서를 내버립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교회와 D 목사는
이 B 등을 상대로 A교회 당회장 직무방해 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교회와 새로 파송된 D 목사님이 원심에서 패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직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패소를 하게 된 게 이제 상고를 하게 된 건데요. 그 원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1980년에 있었는데요. 여기에서는 어떻게 봤냐면은 총회헌법의 효력을 일단 봤습니다. 그래서 공공의 총회 재판국의 재판은 총회헌법 136조의 규정에 위반해서 무효다. 그리고 B 등의 공공노예로부터 이탈하게 된 이 B 등이 공공노예로부터 이탈했다고 하는 이 결의는 총회 헌법에 위배된 총회 재판국의 재판 시정을 요구해서 A교회 및 장로회, 총회 및 그 산하 공공노회에서의 분립에 대한 그 결의이지, 이 B들이, 그러니까 목사님이라든가 그 교회 성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개개인이 A교회 또는 공공총회 산하나 노회에서 탈퇴 의사라고 볼 수 없다. 이 원심에서는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탈퇴한 게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분립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결의였을 뿐이다 라고 본 거죠. 그래서 공공노회의 B 목사에 대한 위임 목사 해제 결의나 그 후의 제명 결의 등은 B들이 공공회 총회와 그 노회를 탈퇴한 것으로 보고한 결의이긴 하지만 B 등이 공공회 총회 산하나 총회나 그 산하 노회를 탈퇴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결의는 효력이 없다. 그래서 원심에서는 오히려 그 B 목사님의 쪽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 이제 판례가 이 권징 결의의 효력을 본 건데요. 이 총회 재판국의 권징 결의라고 하는 것은 종교단체가 그 교리를 확립하고 단체 및 신앙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교인으로서의 비위가 있는 자에게, 교인으로서 잘못이 있는 자에게 종교적인 방법으로 징계, 제재하는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다. 그리고 이것은 교인 개인의 특정한 권리 의무 관계에 관계되는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고 아님이 명백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의에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법률상 쟁송사항이 될 수 없다 해서 소각하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B들이 A교회 이탈한 그 효력을 어떻게 봤냐면요. A교회 신도 500명 중 150명과 B 등인데 이게 한자가 안 저기 영어가 안 바뀌었네요. 등자가 치면 EMF가 되는 모양입니다. 등이 공공의 총회 및 그 산하 노예를 이탈하였다가 공공의 총회에 가입했다면 그 결의에 찬동한 교인 개개인이 탈퇴 또는 타 교파에 가입으로써 결의의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 결의에 참석하지 않은 교인까지 그 효력을 미친다고 할 수는 없다. 이건 이제 맞는 얘기죠. 그렇게 보면 이 결의는 A교회의 총회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그 결의에도 불구하고 A교회는 여전히 종래 총회와 그 산하 노예에 속하고 있음이 명백하기 때문에 소속을 달리하는 B 목사가,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자기를 따르는 그 장로님이랑 해갖고 다른 교단으로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달리하는 목사가 소속을 달리하는 어떻게 A교회에서 당회장이나 목사로 심의할 수 있겠냐? 그래서 심의할 수 없다라고 해서 그 총회의 결의를 인정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아예 앞에서는 이제 사법권이 개입할 수 없다. 권징 재판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서는 소속도 자기가 이탈해서 딴 데로 갔는데, 그러니까 원심에서는 이탈이 아니라고 봤는데 대법원에서는 이탈을 해서 다른 소속 교회로 갔다면 이 원래 A교회에서는 당회장과 목사로 심의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다음 이 명예훼손인데 이것도 권증재판에 관한 겁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 A교회와 그 산하의 선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B는 재단법인 C 선교회 이사이자 사무국장이고 A교회 장로로 있고요. 이 A1부터 7까지는 A교회가 소속해 있는 교단의 지방의 소속 교회 목사님들이에요.
그다음에 A8이 A교회 목사시고요. 이 A교회는 선교 사업을 하기 위해서 C 선교회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회의 이사들인 D등은 이사장이 이제 목사님이 이제 이사장을 했나 봐요. 이사장인 A8이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고 하는 이유로 임시 이사회를 개최해서 A8을 이사장 및 이사회사 해임해 버리고요. B를 그러니까 아까 그 장로님이었죠. 여기 A교회 장로님. 이 B를 법인 사무국 담당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A8은 그러니까 목사님은 A교회 목사님은 A교회 담임 목사 해임 결의를 하고요. 그러니까 이 B를 법인 사무국 담당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고 정작 목사님은 그 교회 담임 목사에서 해임 결의를 해버리고 A교회는 재직회를 개최해서 이 B와 D 등을 재단 이사에서 또 해임하는 이런 결의를 하게 됩니다. 이 A교회가. 그랬을 때 이제 이 A교회와 C 성교회에 이제 이 갈등이 생긴 거죠. A교회 목사, 그러니까 그 목사 A8은 지방회에 이제 B에 대한 징계 청원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 C 오자가 났습니다. 이게 A8인데 이 목사님이 A교회 재직회를 개최를 해갔고요. 그 장로님과 동조하는 사람들을 제명해 줄 것을 지방에 청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방회에서는 임시회를 개최를 했는데요. 임시회를 개최를 했는데 이 소속 교단의 권징조례법에 따른 재판 절차는 거치지도 않고 이제 재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B와 D 등이 불법적으로 재단 이사회를 장악하고 재단 및 이 교회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교역자의 인사 명령을 행함으로써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고 재단은 A교회가 설립한 하위기관인데 그러니까 이건 선교를 위해서 A교회가 설립한 건데 설립한 기관이니까 마땅히 교단 헌법이나 교회법에 따라 운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민법을 세워서 마치 교회의 상위기관처럼 이 선교회가 상위기관처럼 A교회 운영을 간섭하고 장악하려고 했다 하는 이유로 이 지방회에서 그 B와 D 등의 장로직을 면직시켜버리고 동시에 그들을 제명하고 출교까지 결의를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B와 D가 그 제명 및 출교 결의에 이제 불복을 했겠죠. 그래갖고 이것을 소속교단 총회에 이제 상소를 했는데요. 총회의 그 재판위원회는 이 그 B와 D 등을 출교한 이 결의, 그러니까 아까 지방회에서 출교 결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B와 D 등의 출교한 이 결의는 권징조례법 제21조에 정한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하자가 있고 이들의 장로직을 면직한 결의 또한 교단헌법 48조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그 B와 D에 대한 제명 및 출교 결의 무효 판결을 선고를 하게 됩니다. B는 교단헌법 48조에 의하면 장로가 이단 사설을 주장하거나 악행을 했을 때 회원 과반수 요청에 의해서 지방회가 장로직을 사직하게 할 수 있고 교회헌법 105조의 규정에 의하면 모든 징계는 헌법 징계법에 의해 심사해서 처벌해서 권징조례법에 의해서 재판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이거를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이제 A8의 절차 위반에 관한 이제 청원인데요. 이 목사님은 지방에는 재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방회에 그 B에 대한 징계를 청원했고, 그다음에 지방의 구성원인 그 목사님들이 아까 그 전부 이게 A 교회가 속한 교단의 목사님들이라 그랬잖아요. A의 1에서부터 7까지 7분이. 이 지방의 구성원인 A1부터 7은 미 청원을 기초로 한 권징조례법의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채 이 B를 제명 출교하는 권징 결의를 했다. 그랬다라고 한다면 A8은 이 지방의 권징 결의를 더군다나 이제 목사님이 이게 이제 그 권징 결의가 나오니까 이거를 A교회 벽보에 막 붙이고 피켓에 게재를 하고 해서
이제 그 B의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해서 이 B들은 이제 이 목사님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또 각 700만 원씩 지급하고 B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사과문 게재를 해달라 하는 소송을 이제 제기를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이것은 아마 이게 항소가 안 되고 여기서 끝났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대구 지법 판결까지만 나오더라고요. 2007년에 있었던 사례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권증재판에 관해서 아주 상세히 써놨습니다. 종교단체의 권증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권리 의무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다. 종교단체가 교리를 확립하고 단체 및 신앙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종교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종교상의 방법에 따라 징계 제재하는 종교단체 내부의 제재다. 그래서 이것은 헌법상 보장되는 종교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법원은 원칙적으로 그 교리와 종교단체 내부 규범의 해석을 전제로 한 징계의 효력의 유무나 그 당부를 판단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권증재판, 그러니까 B나 D 등의 그러한 어떤 비행이 아까 앞에서 우리 봤던 거 있죠? 그러니까 이 선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하부 기관인데 오히려 거꾸로 선교회가 무슨 상위 기관인 것처럼 A교회 운영을 간섭하고 장악하고 하는 것은 이건 잘못됐다 해갖고 이제 이건 면직 판단을 한 이것에 대해서 우리 법원이 이것은 일반 국민의 권리 의무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지 않냐. 이것은 종교단체의 교리를 확립하고 그 신앙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종교단체 구성원에 대해서 징계 제재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헌법상 보장되는 종교의 자유다. 그래서 우리 법원 사법부의 이 사회법을 다루는 이 법원은 원칙적으로 그 교리와 종교단체 내부 규범의 해석을 전제로 한 징계 효력, 유무나 그 당부를 판단할 수 없다.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종교단체의 권증재판이 그 단체 내부의 규범에 위배해서 이루어져서 내부적 규범으로 의해 그러니까 이 상소 등의 절차에 따라서 무효로 판단되었다 하더라도 아까 이분들이 이제 총회에서 무효가 났잖아요. 그랬다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은 그 내부 규범의 위배가 부당한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게 바로 국가 법질서를 위반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는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알아서 내부적으로 해결을 해라. 내부 판단에서는 뭐 무효가 났으면 그걸 뭐 무효로 처리를 하더라도 이것은 국가 법질서에 이게 위배된 거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보다 보니 이 B에 대한 권증재판이 소속 교단이 정한 교단 헌법 또는 권증조례에 위배해서 내부적 절차에 따라 무효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런 사정만으로 이 권증재판이 위법해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고 또 그 결과를 아까 왜 이렇게 벽보도 붙이고 뭐 피켓에 해서 설치라고 했었다 그랬죠. 그래서 그 재판 결과를 공고하거나 게시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불법행위에 그러니까 사회법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A들의 B에 대한 권증재판이 불법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B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재판을 할 때는 항상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전제되는 그러니까 뭐 관할이라든가 당사자 적격이라든가 요건이라든가 이런 전제되는 게 돼야지 재판의 그 실체적인 것에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것은 이러한 권증 재판은 그 교회 내부에서 했으면 그것에 따라야지 이것을 사회법으로 갖고 나와서 법원에서 판단해 달라고 하는 건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 B가 뭐 이 권증 재판이 불법행위니까 내가 이만큼 명예가 훼손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것까지는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각하를 시켜버린 그런 사례입니다. 여기까지 보시고요. 제가 판례 하나를
내려갔나요? 지금 화면이 안 보이시죠? 예. 네. 보이시나요? 저기 판결 지금 띄운 거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네네네. 이것도 그 제명처분 무효 확인 청구에 관한 건데요. 이거 대법원 2011년에 나온 판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종교단체의 교인에 대한 징계 효력 자체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이거는 교인에 대한 징계인데 이것도 소극이라고 쓴 거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안 된다. 그다음에 종교단체 내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종교단체 의사결정이 종교상 교인 또는 신앙의 해석에 깊이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 이거 사법심사의 한계를 한번 보자. 그 다음에 갑교의 교인을 등과 담임 목사를 비롯한 다른 교인들 사이에 장로 선출을 둘러싼 분쟁 및 담임 목사에 대한 이단 고발 등으로 갈등이 심화돼서 갑교회가 정기당회에서 교단 임시 헌법에 근거해서 을을 교적에서 제적하는 결의를 한 사안에서 그 재직 결의 및 효력에 관한 사항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서 이것도 그 내부의 권증재판에 관해서는 이 사법부에서 판단할 수 없다라고 한 겁니다. 판결 요지는 쭉 나와 있는데요.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시는 게 조금 나으실 것 같아요. 아까 제가 그 PPT에서 보여드린 그 내용은요. 거의 대법원의 그 대부분의 그 판례에서 그 권증재판에 관한 것을 설명할 때는 똑같이 다 씁니다. 그래서 이 상고 이유를 본 건데요. 종교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에 의해서 국가 간섭으로부터 그 자유가 보장돼 있다. 이건 이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국가기관인 법원으로서의 종교단체 내부에 관한 사항에 관해서는 그것이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 의무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실질적인 심리 판단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어떤 종교단체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 한편에 이제 종교단체가 그 교리를 확립하고 종교단체 및 신앙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교인으로서의 비위가 있는 사람을 종교적 방법으로 제재하는 것은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로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의 영역에 속한다. 그래서 교인의 구체적 권리 또는 법률 관계에 관한 분쟁이 있어서 그에 관한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는 전제로서의 종교단체 교인에 대한 징계 당부를 판단하는 것은 변론으로 한다 하더라도 법원이 징계 효력 그 자체를 사법심사 대상으로 삼아서 이게 뭐 교회에서 징계한 게 잘했냐 잘못했냐 이거를 이 효력을 따져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재판부에서 못하겠다 하는 그런 겁니다. 여기 뭐 보면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긴 한데요. 그래서 여기 밑줄 친 것만 제가 좀 함께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 교인으로서 비위가 있는 자에게 종교적 방법으로 제재하는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 그러니까 권증재판이 아닌 한
종교 단체 내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단체법상 행위라고 해서 반드시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소외이익을 부정할 만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상고의 주장은 귀 기울일 만하다. 그렇다 하더라도 종교 단체가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 분류 원칙에 기초해서 그 교리를 확립하고 신앙 질서를 유지하는 자율권은 최대한 보장돼야 된다. 그래서 종교단체의 그 의사결정이 종교상 교육 또는 신앙의 해석이 깊이 관련돼 있다면 그 의사결정은 종교단체 내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그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사법적 관여는 억제되는 게 바람직하다. 네, 이렇게 본 거죠. 그리고 여기 원심에서 그 사실 기록을 제가 잠깐 좀 보겠습니다. 그래야 또 이렇게 분별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그 원고 3은 2006년에 그 소회 1 목사가 교단에서 2단이라고 명시한 소회 2 목사를 강사로 초청해서 부흥회를 개최한 걸 문제 삼아서 그 소회 1 목사를 2단이라는 이유로 교단에 고발을 하고 또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총회 및 2단 사이비 대책위원회에서는 2007년 2월 15일에 이 목사님에게 임무를 보다 충성스럽게 수행해라 라고 권고하면서 불기소 결정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담임 목사에 대해서 이단 고발을 한다든가 장로 선출을 둘러싼 분쟁이라든가 그에 따른 소송 등으로 원고와 담임 목사 및 피고 소속 교인들 간의 그 갈등이 심화돼서 이 사건 제적 결의에 이르게 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자면 이 목사님의 이단성에 대한 다툼이 이 사건 제적결의 원인 내지 이유의 하나로 적용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 사건 제적결의는 피고 및 피고가 속한 교단의 종교상, 교의 또는 신앙 해석에 깊이 관련되어 있다고 본다. 나아가서 이렇게 원심이 인정한 그 사실 기록과 기록에 의해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정해보면 이 사건 제적결의 및 효력에 관한 사항은 사법審사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을 수긍할 수 있다. 예컨대 제적결의 효력 유무가 구체적 권리 의무에 관한 청구의 전제로 다투어지는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원고들은 이 사건 제적결의로 총유물인 교회 건물을 사용 수익하거나 예배에 참석할 수 없게 되겠지만 이것은 제적결의에 따른 후행적 그 효과이지 그게 제적결의 효력 유무나 별도의 권리 또는 법률 관계에 관한 분쟁이라고는 볼 수 없다. 두 번째, 이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임시헌법에 의하면 교리에 불복하거나 불법한 자를 심판하는 치리에로서 당의 지방의 심판위원회, 총회 심판위원회가 있고 당의 심판에 불복하는 경우 지방심판회를 거쳐서 총회 심판회가 최종 심판한다. 그렇다면 이 제적결의의 교회법적인 정당성을 재단할 적법한 권한을 가진 이 상급 치리회가 다 존재가 돼서 교단 내에서 자율적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봐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서는 성결의 총회 심판회와 지방의 심판위원회에서 원고 일에 대한 이 사건 제적 결의가 합법이다라고 심판했던 것도 이제 기록에 다 나타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제적 결의를 위한 당의 소집 및 결의 절차가 정의관념에 비춰서 묵과하기 어려울 만큼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 일단 절차가 다 밟아진 거다라고 해서 이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신 두 가지 사례는 세 가지죠. 이것까지 세 가지 사례는 모두 그 권증 재판 그 내에서 권증 재판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법원이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오늘
오늘까지는요, 이렇게 해서 그 권증 재판 법원에, 이거 화면 공유가 또 이쪽으로 떠버렸네요. 권증 재판과 사법권 개입의 한계를 보셨고요. 다음번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목회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의 가동연한, 그리고 위로금의 과실상계, 그리고 이제 뭐 7강부터는 계속 이렇게 어떤 사회법적으로, 그러니까 뭐 건증재판이나 뭐 정관이나 이런 게 아니고 사회법적으로 문제되는 이런 것들을 제가 강의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까지 해서 이제 중반이 넘어가기 때문에요. 제가 중간 의견을 여쭤보는 그런 거를 제가 오늘 강의가 끝나고 나면 좀 그런 것들을 좀 올려주십사 하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난번 우리 네 번째 강의 마치고 Q&A 할 때 많은 질문들이 있으셨고 그달 다루지 않은 질문에 대해서도 또 개인적으로 연락들을 주셔서 저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함께 어떤 거에 더 우리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좀 같이 말씀을 나누면 제가 준비한 거 외에도 뭐 7강부터 12강까지는 좀 한번 다뤄보려고 하니까요. 의견들을 좀 주십사 하는 겁니다. 의견들 주실 거죠? 네. 안 주실 거 아니죠? 네. 변호사님 저기 네. 그 용어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네. 그 대법원 이렇게 이제 그 판결 나중에 뒤에 이제 맨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것 중에 그냥 텍스트 된 거요. 네. 예, 뭐 저기 그 법원의 사법에서 이렇게 이제 뭐 교회의 어떤 그런 재단의 어떤 그런 치리의 하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이제 저기 간섭하지 않는다는 네. 그런 그 판결문 중에 이제 뭐에 대해서 뭐선 이제 뭐 그 교회 내부에서 이렇게 판결한 게 어떤 뭐 이렇게 뭐 다른 문제에 대한 어떤 그런 걸 하면서 변론으로 하더라도라는 그런 용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뭐 교회 자기 내에서 알아서 하라 이거죠. 그런 뜻인가요? 아니. 그런 의미보다는요. 그러니까 그걸 따지는 거는 다른 문제고 이런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따지는 건 부분을 다른 문제고 여기서는 판단을 안 하겠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그 문제는 뭐 자체 내에서 알아서 뭐 따져보라 이런 뭐 이 그 권고도 해당되는 겁니다. 사례에 따라서는 그런 것도 될 수가 있고요. 네.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A, B를 해달라. 그러니까 A가 이렇게 됐으니까 B에 관한 걸 해달라고 했을 적에 그거는 다른 법으로 따지는 거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법원에서. 네. 다른 이제 것을 저희 그 교단에서도 네. 이렇게 이제 우리 교단 자체 내에서 이제 연회에서 네. 이렇게 이제 행정 재판을 네. 해서 이렇게 이제 그 재판 판결문을 이렇게 내려보내줬는데 지방으로 네. 이제 그 내용에 보니까 이제 그 변론으로 하더라도라는 그런 용어가 있더라고요. 그게 어떤 용어냐 하면은 이제 뭐 장로님 두 분이 네. 교단에서 이렇게 이제 문제를 일으켜 가지고 교회 내에서 그래서 이제 그 이 뭐 문제를 일으키고 또 이제 사회법에다가 먼저 이렇게 소송을 했다고 우리 이제 그 교단 이제 그 장정에 의해서 그 지방 재판에서 출교를 시켰거든요. 네. 출교를 시켰는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연회에다가 이렇게 항고를 한 거예요. 항소를. 네. 항소를 했는데 그 장로님 두 분 중에 한 분은 그 지방에서 이렇게 은퇴를 하신 분이었었어요. 네. 은퇴를 하신 분이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연회에서 판결이 내려온 게 이제 은퇴를 하신 분은 이제 지방의 회원이 아니고 교회 일반 교인이다. 교인이다. 네, 그거는 이제 구역재판위원회에서 해야 된다. 지방재판이 그러니까 관할이 다르다는 거죠. 네, 네. 1심이 지방재판이 아니고 구역재판이다. 네네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은 뭐 변론으로 하더라도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건 아마 이제 1심에서 이렇게 구역재판에서 하라고 그걸 따져보라고 이제 그렇게 그 표현한 게 아마 그 용어 같다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들어서.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거는 그쪽에서 따지는 건 변론으로 하더라도 그 네네. 말씀이 네. 맞네요. 그래서 네네. 변론을 하더라도 하면서 이제 한 장로님에 대해서는 뭐 이제 출교가 이제 우리 이제 교단 장정에는 사회법으로 이렇게 나가면은 그 출교 조치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네. 바로 권정에. 그런데 이제 그게 교단에서는 이제 뭐 좀 징계가 너무 가하다 출교는
그래서 이제 뭐 좀 정직이라든가 건신이라든가 이런 이제 좀 징계 수준을 이렇게 나눠 가지고 적용을 해라 이렇게 해서 뭐 1년 정지 요렇게 이제 그 한 분은 내리고 한 분은 그냥 구역 재판에서 해라. 네. 그렇게 따져보든지 뭐 해라. 이렇게 하면서 그 변론으로 하더라도라는 그런 용어를 써서 보냈기에 네. 예, 그러니까 오늘 또 지금 질문 주신 거는 그렇게 해석하시는 게 맞아요. 그것은 우리 관할이 네네. 아니니 거기 가서 하는 거는 뭐 거기 가서 그 사람이 어떤 처분을 받든지 그것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만 판단한다 그러는 거죠. 네네. 예, 오늘도 이렇게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좋은 저녁 되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